차기 대선이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새해를 맞아서 주요 언론사들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곳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해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개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1대 0,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모든 조사에서 앞섰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였습니다. 민주당은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데드크로스다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실점이 많았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후보의 문제가 이제 도드라진 거죠. 능력과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자질 부족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준석과의 갈등, 내분,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게 아닌가. 특히 이대남의 이탈이 컸다는 분석인데요. 이른바 페미니스트 3인방의 영입,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평가입니다. 20대 중에서 특히 남성,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 많이들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페미니즘 이제 관련된 선대위의 주요 인사 배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직접 검수는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 인터뷰, 이제 게임 관련된 그러니까 20대 특히 남성들이 지금 많이 이탈한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세대 포위론, 역으로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후보가 60대 이상을 제외하곤 모든 세대에서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주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10대, 20대, 30대는 우리가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이런 인식을 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뭐 오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젠 60대 빼놓고는 다 포위당했어요, 거꾸로.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후보의 2030 구애 작전도 먹혀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대남 공약에 공을 들였죠. 게임 유튜브에 출연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대적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밑도 끝도 없는 성렬이형 전략, 꼰대 이미지만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꼰대 이미지 굉장히 크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가 꼰대인 거 아는 꼰대 봤나? 그러면 원래 꼰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후보님의 고질병이 마지막에 변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30에 그거 싫답니다. 아, 쿨하게 아예 꼰대. 네. I'm 꼰대. 윤 후보 세대뿐 아니라 지역별로 파도 고립이 됐습니다. 영남과 서울을 제외하곤 온통 푸른빛입니다. 윤 후보는 충청의 아들, 강원의 외손을 외쳤었죠. 그럼에도 이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까지 논산군 노정면에서 계속 배를 이어서 500년간 살아오셨고, 할아버지가 지금 세종시인 연기로 자녀들을 데려가서 요즘은 아들보단 딸이 낫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영남도 안심할 순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가 동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PK 지역, 이 후보의 고향이죠. 새해 첫 행선지는 PK 부산이었습니다. 올라온다. 빨리 올라오네. 그러게. 싹 진짜 솟아오르네요. 사이로. 네. 성장을 강조하며 지방 경제의 제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이 저성장을 넘어서서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의 불균형과 같은 불공정을 극복하고
새해 첫 여론조사부터 우위를 확인한 이 후보.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샤이 보수까지 거론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야당 지지층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지지하는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 아직도 숨어있는 표심이 한 있다. 4% 정도 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골든 크로스는 현재 있는 여론조사의 수치상 골든 크로스이고 실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4~5%를 추가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도 추가 점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40% 중반까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지율이 30% 후반 혹은 40% 살짝 넘는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했던 41%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얻으려면 뭔가 이제 포지티브한 뭐 이런 캠페인 능력, 정책 능력, TV 토론을 이제 좀 국민들한테 이제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능력, 이 후보가 자신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 실행력도 내가 더 낫다.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윤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 내용을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또 국민들이 원하는 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공약 내용으로는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지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지는 지금까지의 그의 과거를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스스로를 자화자찬한 듯도 싶은데요. 이 후보의 낮은 자세, 듣기 좋은 칭찬 세례에는 자세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문 다 나고 있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이 사람이. 당장 여권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만이나 이런 거를 경계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땅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흙수저일 뿐만이 아니라 땅의 이 거친 땅, 토양에 비옥하건 그야말로 척박하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막 하늘이건 땅이건 둘 다 칭찬이란 건 안 비밀입니다. 이 후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른바 역펜션 효과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지율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었죠. 국민들의 표심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 후보의 말로 정리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듣기 불편한 퇴행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